자, 예제 4번. 이 예제 4번을 본 수열 문제에다가 딱 보면 확률 문제인데, 이걸 이제 수열의 문제에다가 지금 넣은 이유는, 자, 수열의 영역의 문제의 확장 중에 하나가, 경우의 수에 관한, 확률에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그 경우의 수를 일반화시켰을 때, 선택의 경우가 뭐, n개로 일반화된다는 이럴 때에는, 그 n번, 뭐, 특별한 뭐 확률들을 계산한다고 할지라도, 그 확률의 어떤 관계를 갖다 일반화시키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 때 수열의 점화 관계식을 갖다 이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어. 알겠지? 그렇게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확률 영역으로, 경우의 수 영역으로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좋은 예시의 문제라서 이런 이제 수열의 또 다른 영역으로, 특히 이제 확률 영역으로의 확장, 이런 유형의 문제, 확률 문제가 또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출제돼, 이런 형태는.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을 갖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잡아보자는 의미에서 예제 4번을 확률의 문제지만은 수열의 영역으로 끌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그 형식적인 접근법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n개의 야구공이 한 상자 안에 들어있고 이 중에 p개의 공이 결함이 있는 야구공이다. 자, n개의 공에 대해서 p가 결함이 있는 공이다. 자,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이 중에 야구공의 숫자와 같은 n명의 사람, 자, 인원수도, 이걸 뽑는 사람의 수도 이렇게 있어요. n명이. 자, 순서대로 공을 하나씩 뽑아서 자기 것을 가진다고 한다. 한 번 공을 뽑은 사람은 그 공을 다시 상자 안에 넣을 수 없다. 공을 가지고 가버리는 거야. 공을 뽑기 전에는 그 공의 결함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이 사람들 중에 민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자, 물론 이제 이 민수가 뽑았을 때 결함 있는 공을 뽑을 확률, 혹은 결함 있는 공을 뽑지 않을 확률, 요걸 이제 다루는 문제일 거야. 사실 이 문제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순서대로 뽑는다고 하지만은 이 상황을 역으로 생각하면은요, n명의 사람, 이 무작위로 사실 뽑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n명의 사람을 그냥 전체를 놓고 공을 임의로 공중에 휙 임의로 던져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결함 있는 공을 가지게 될 확률과 상황과 어때? 똑같은 상황이 되게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수가 어떤 순서에 있더라도 결국은 민수가 결함 있는 공을 가지게 될 확률은 n분의 p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 특히 논제 2번을 증명할 때 우리가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치,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특히나 이게 수열적인 어떤 점화식의 형태로 나온다고 한다면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거든.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다뤄보도록 합시다. 이런 직관적인 이런 통찰 같은 것들을 전제로 해서요. 그런 게 있어야 돼. 자, 논제 1번. 예시의 문제가 되겠네요. 논술 문제 첫 번째 출발의 문제로 잘 나오는 거지, 형식은. 자, n이 7일 때, n이 7이고, p 결함 있는 공이 7개고, 사람들 7명이며, 결함 있는 야구공이 4개가 포함되어 있다. 자, 민수가 세 번째로 뽑는데, 자, 구체적인 숫자를 줬으니까 계산도 가능하겠네. 민수가 세 번째로 뽑는다고 하자. 첫 번째 사람이 결함 있는 공을 뽑아버렸어. 이때 민수가, 세 번째 뽑는 민수가 결함이 없는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래. 이거 자체가 이제 이 상황에서 이거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지. 자, n은 6개야. 그치? 공은 6개고 사람도 6명이 남았어. 그치? 그 다음에 결함 있는 공 하나를 뽑아갔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수는 세 번째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게 돼? 그치? 두 번째. 요것만 차분하게 정리하면 돼.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요거에 대한 계산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까지만 계산하면 되지.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두 번째 뽑는 사람이고, 민수 앞에 사람이라고 하자. 민수 앞 사람이 결함 있는 공을 뽑을 때와, 결함 있는 공을 가져갈 때와, 결함이 없는 공을 가져갈 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해야겠지. 자, 물론 민수의 앞 사람이 결함 있는 공을 뽑을 확률은 6분의 3이죠. 그치? 6분의 3의 확률로, 얘 역시도 6분의 3의 확률로 결함이 없는 공을 가져갈 경우, 자, 결함이 있는 공을 가져가면 이제 남은 공의 개수가 몇 개야? 5개죠. 그치? 5개의 공 중에서 결함이
있는 공이 몇 개야? 두 개가 되죠. 그치? 결함이 있는 공이 두 개가 되게 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민수가 결함이 없는 공을 뽑을 확률이니까는 민수가 결함이 없는 공은 지금 몇 개가 남아있어? 5개 중에서. 하나를 가져갔으니까는 두 개가 결함 있는 공이고 세 개가 결함이 없는 공이지. 그래서 5분의 3이 이렇게 되어질 거야. 그치? 두 번째로 민수가 뽑을 때 결함이 없는 공을 뽑을 확률이. 자, 두 번째의 경우도 직접 이건 계산하는 거야. 6분의 3, 앞에 사람이 6분의 3으로서 결함이 없는 공을 가져가 버려. 그러면 전체 5개 중에서 결함이 있는 공은 몇 개야? 그치, 결함이 없는 공은 2개밖에 안 남았지? 그래서 5분의 2의 곱. 그리고 이 두 사건의 합에 의해서, 그치? 민수의 확률이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30분의 9에다가 6, 30분의 9에다가 6이니까는 15 해가지고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어지지? 그래서 민수가 뽑을 확률은, 결함이 없는 공을 뽑을 확률은 2분의 1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요때 우리가 요걸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앞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일반화, 어쨌든 이런 예시들은 일반화를 위한 어떤 단계들이거든. 일반화를 위해 생각한다면 임의의 차례에서 민수가 결함 없는 공을 뽑을 확률이라든지 결함 있는 공을 뽑을 확률을 달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어떤 규칙을 봐야 돼. 형식적인 규칙이지만 일단은 여기에 10분의 5, 2분의 1이 나왔다는 거는 뭐와 관련있어? 그치, 여기 6분의 3과 관련있지. 6분의 3. 그치? 6분의 3과 이렇게 관련 있는 걸 알 수 있어. 6개 중에 3개. 자, 6개 중에 3개에서 두 번째 뽑을 때 확률은 지금 2분의 1을 6분의 3의 확률과 그대로 6개 중에 3개의 확률과 그대로 되어지게 돼. 첫 번째 사람이 결함 없는 공을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그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개수에 대해서 7분의 4에 대해서 계산해야겠지, 그때는. 그치? 그래서 결함 없는 공이 7분의 3으로 이렇게 되어지겠지, 그때는. 자,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첫 번째 사람 이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이 일반화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일단 형식적으로 감안을 해두고요. 임의의 자연수 n과 p에 대해서 논제 2번. 민수가 결함이 없는 야구공을 뽑기 위해서 몇 번째 야구공을 뽑는 것이 더 유리한지 혹은 순서에 상관없는지를 수학적으로 논하시오. 아까 전에 봤지만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관적인 결과를 아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래서 순서에 상관없이 P개 중에서 몇 개? P의 N개 중에서 결함이 없는 야구공이 N-1개니까, 그치? N개 중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결함이 없는 야구공을 뽑을 확률은 n분의 n-p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물론 이제 1번에서처럼 첫 번째 사람같이 조금 예외적인 확률이 나오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지. 그치? 요거는 이제 식쓰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그러면 결함이 있는 야구공을 뽑을 확률을 갖다가 생각해보자. 그치? 결함이 있는 야구공을 뽑을 확률이 P이다. 그리고 1에서 요거 빼주면 되겠지. 그치? 자, 민수가 결함이 없는 야구공을 뽑기 위해서 몇 번째 해야 되는지 그것을 결함이 있는 야구공을 뽑을 확률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설명해 보자. 이게 식상으로는 조금 더 편할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n개의 공 중에서 이제 정의를 좀 하자. 기호 정의를. n개의 공 중에 p개의 결함 있는 야구공이 있을 때 k번째 사람이 결함 있는 야구공을 뽑을 확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기호 정의 같은 것들을 확률에서는 상당히 중요해. 자, 이렇게 해서 일종의 수열화된 정의를 갖다가 수열화된 어떤 항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K번째 사람이 N개와 P개의 공이 주어졌을 때 K번째 사람이 결함 있는 야구공을 뽑을 확률. 아마도 이것은 N분의 P가 될 것이다. 결론을 맺어놓고 이 결론에 대한 타당성 검증 위주로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으로서 증명하는 방법을 여기 소개를 하겠어. 이 방법 외에도 이제 가능하고, 아까 전에 직관적인 답안은 수리적으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안도 되게 돼. 자, 여하튼지 n분의 p로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자, 이제 우리는 k가 1일 때와 그 다음에 k가, 그치? 마치 수학적 기납법에서 n = 1, n = k 플러스 1인데 여기는 k가 이미 기호가 쓰였기 때문에 k 대신에 이제 다른 기호를 쓰는 거야. k가 1일 때를 갖다가 우리 검증을 하고, 두 번째 k가, 그치? k0일 때에 대해서, k0의 자연수의 값에 대해서 n분의 p가 성립함을 증명하고, k가 k0라는 얘기는 an, p의 k0가
뭐일 때? n분의 p임을 가정하게 되면, 성립을 가정하게 되면 k equal k0 플러스 1에서 k가 k0 플러스 1일 때, 즉 a의 n, p의 k0 플러스 1 역시도 n분의 p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면 되겠죠. 그치? 요걸 이용해서 요게 성립한다는 걸 이제 보여주게 되면. 자, K가 1일 때는 간단해. K 대신 1 넣는다는 얘기는 A의 N, P의 1, 즉 N개 중에서 P개가 결함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결함 있는 야구공을 뽑을 확률 뭐야? 그냥 N분의 P지. 이건 뭐 자명한 거라, 자명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대신에 이거 식은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K가 K0일 때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요것의 성립을 한번 보이도록 하자.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은 앞에서 봤듯이 첫 번째 사람부터 이제 생각하면 첫 번째 사람이 결함 있는 야구공을 뽑을 때와 결함이 없는 야구공을 뽑을 때로 생각하자.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결함이 있거나 결함이 없는 야구공을 뽑아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그 다음부터 한 사람이 줄어들었지, 이제. 그치? 한 사람이 줄어들어서 원래 K0 플러스 1번째 뽑는 사람이 그 다음 한 사람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K번째 순서로 오게 되거든. 그 K번째 순서로 오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일반화된 식을 갖다가 우리가, 그치? K0에 대해서 쓴 식을 얘가 여기서 한 명이 뽑아서 간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요 K0의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이 앞에 1번의 예시에서 같이 결함 있는 야구공을 첫 번째 사람이 앞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 사람으로 보겠지. 앞에 한 사람 없앤다고 생각하고 뽑아서 줘서 보낸다고 생각하고,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그 결함이 있는 야구공을 뽑아서 갈 때와 결함이 없는 야구공을 뽑아서 갈 때 이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K0 번째 사람, 즉 K 플러스 1번째, K0 플러스 1번째 사람에 대한 확률이 어떻게 될지 논해보자. 자, 첫 번째 사람이 결함이 있는 야구공을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게 돼? 그치? N분의 P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결함이 없는 야구공을 뽑을 확률은 N분의 N-P가 이렇게 되어질 거야. 자, 이런 상황 하에서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되는 거야? K0인 번째가 K0 번째 사람이 결함 있는 야구공을 뽑을 확률은, 그치? 이번에는 사람 수가 몇 명으로 줄어들었어? 공과 사람 수가 N-1명으로 줄어들었지? 자, 결함 있는 야구공을 가져갔기 때문에 결함 있는 야구공의 개수도 어떻게 되게 돼? 하나가 줄어들게 돼. 그치? 그리고 K0 플러스 1번째였던 사람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야? K0번째가 되어지는 거야. 이 이후로. 자, 이 확률이지? 이 확률에, 그치? 첫 사람이 결함 있는 야구공을 뽑을 확률을 곱하게 되면은 첫 사람이 결함 있는 야구공을 뽑았었을 때 그 다음에 전체에서 K0 플러스 1번째 사람이 결함 있는 야구공을 뽑을 확률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첫 번째 사람이 결함이 없는 야구공을 뽑았다. 자, 결함이 없는 야구를 보면 어차피 야구공은 하나 줄어들었고, 결함이 없는 걸 뽑았으니까는 결함 있는 야구공의 숫자는 변화가 없겠지? 여기서 그대로 K0가 되는 거야. 알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 상황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AN, P의 K0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식의 합에 의해서 결정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두 식의 합, 요렇게 이제 결정되어지게 될 텐데, 여기에서 지금 A의 N 플러스 A의 N-1, P-1의 K0는 귀납적 가정이지, 요 가정이지. 그치? 요 K0, 요거 그게 들어있으니까. 이 K0식이 변하지 않으면 이건 일반화에 쓸 수 있으니까. N과 P는 어떤 수가 되든지 간에 여기 대입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는 N-1분의 P-1이 되는 게 자명하고, 일종의, 그러니까 여기 수열해 놓은 건 이 점화식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그래서 K0 플러스 1, 제로 플러스 1이라는 번째 사람에 대해서 얘를 갖다가 N분의 P의 A의 N-1, P-1, K0 그 전 단계의 항들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N분의 N-P의 A의 N-1의 P의 K0와 같이 이렇게 K0번째와 K 플러스 1번째를 마치 수열의 점화식 관계와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학적 기납법 적용해가지고 요거의 일종의 일반항이지, 일종의 일반항의 형태가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미 전제로 우리가 썼기 때문에 이거 식을 아예 풀어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점화식으로부터. 요것 때문에 우리가 수열의 영역에 넣어서 점화식을 만들고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 물론 여기서는 문제의 점화식을 직접 푸는 게 아니라 문제의 조건부터 그냥 바로 가져오는 거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정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치? 그래서 A의 n-1, p-1의 k0는 n-1분의 p-1이 이렇게 되어질 테고, 그 다음에 A의 n-1 요거, A의 n-1의 p의 k0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그대로 정의해서 마찬가지로 기납적 가정에 의해서 n-1분의 p가 될 거야. 그래서 위에 이것들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기납적 가정에 의해서, 요 가정에 의해서 n분의 p에 am-1 p-1은 n-1분의 p-1 이렇게 될 테고, 그치? 그 다음에 n분의 n-p는 n분의 n-p는 am-1 p의 k0로서 여기 있는 요 식과 제초의 요 조건의 식이 곱하여서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n분의 n-p에 대해서 그치? n-1분의 p가 이렇게 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치? 이제 요식 정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식 정리해서 제곱식 정리해가지고 분모는 n 곱하기 n-1로 이렇게 결정이 될 테고, 위에 정리하게 되면 p의 제곱 마이너스 p의 플러스 np의 마이너스 p의 제곱 해가지고 요거 날라가겠지? 그 다음에 p로 묶어버리면 n-1 하나 나와서 p의 n-1에 n의 n-1 해서 사라지고 그대로 n분의 p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 n분의 p 그대로 기납적 가정에 의해서 k 플러스 k0 플러스 1에서 성립하는 걸 보여서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래서 결함이 있는 야구공을 뽑는 순서는, 확률은 순서에 상관없이 어떻다? 항상 일정하게 n분의 p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민수가 결함 없는 야구공을 뽑는 상황이라고 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결함이 있는 확률이 결함 있는 걸 뽑을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결함이 없는 야구공을 뽑을 확률도 모두 동일하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확률 파트의 문제라 하더라도 이렇게 일반화되어서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연계관계를 맺고 있다. 이전의 그 항의 사건에 대해서 이후의 항이 연계를 맺고 있었을 때, 이것들이 독립적인 관계에 있을 때, 알겠지? 상황들이 전개되는 상황이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은 앞에 그 이전 상황과 그 다음 상황들에 대한 관계들을 갖다가 이같이 수열의 점화식과 같은 형태로 경우의 수라든지 확률의 식을 우리가 표현하고, 그로부터 일반항을 구하거나 그 수열, 여기서는 확률이지, 그 확률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들을 갖다 우리가 수열적 방법으로 논할 수 있다. 야, 이런 데도 활용 가능하다고 하는 것, 또 수열의 점화식에 대한 수열의 일반적 성질의 측면에서 많이 쓰던 수학적 기납법을 이렇게 확률 문제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두 가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문제를 의미 있게 한번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수열 파트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실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또 다른 확장 문제라든지 유형 문제들을 갖다가 충분히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